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지폐 지금 화면에 보이죠? 만원짜리 지폐에는 우리의 세종대왕님께서 이렇게 계시는데요. 세종대왕의 업적이 이 만원짜리 뒤에 그리고 뒷면에 이렇게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을 공부하고 나서 만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그림이 이래서 만원짜리 지폐에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 태정태세문단세에서 태정태세, 네 번째 왕,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대왕의 업적과 그로 인한 조선의 발전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교과서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0쪽부터 65쪽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세종시대의 업적, 발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보는 거예요. 자, 조선은 우리 지금 조선시대 하고 있죠? 세종 때에 세종대왕 시절에 과학기술, 문화, 국방 여러 방면에서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세종대왕은 정말 다재다능한 왕이에요.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다방면으로 뛰어나서 정말 업적이 이쪽 분야에도 저쪽 분야에도 업적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크게 발전했는데요. 세종대왕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이거예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잘 사는 것이 나라가 좋아지는 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성이 잘 사는 게 나라가 잘 사는 거다. 즉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신 왕이죠. 세종대왕. 세종은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기관을 모아서 집현전. 이 집현전은 세종대왕의 놀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왕이셨기 때문에 집현전이라는 곳에서 세종대왕의 글동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과 모여있는 연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현전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모아서 확대 교편해서 학자들을 키우고 거기서 학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개발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아서 농사직설이라고 했대요. 자, 우리 이거는 색깔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중국에 있는 농사책, 농법에 대한 책,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중국의 책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 조선,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 우리 기후,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게 농법이 필요한데 중국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다 보면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우리 땅, 우리의 기후를 잘 연구해서 농사직설이라는 농법책을 만든 거예요. 우리 농사책, 우리 농법, 우리에 맞는 그런 책을 만들고요. 그 다음 다양한 과학기구를 만들었죠. 지금 여러분 여기 만원짜리 뒷면에 보시면 세종대왕이 만든 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토의 토론하면서 만든 건데요. 장영실, 그렇죠. 장영실과 같이 장영실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비였어요. 그런데 신분이 낮더라도 기술이 뛰어나면 능력에 따라서 등용하겠다는 거예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관리로 뽑아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도록 했대요. 조선시대라는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을 등용해서 왕 옆에서 연구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뽑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세종대왕이 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과학기구를 발명했는지 봅시다. 신하들과 함께 혼천이, 앙부일구, 자경루와 같은 과학기구를 만들었고요. 자, 혼천이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네, 바로 여기 있어요. 혼천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볼 수 있는, 딱 봐도 뭔가 우주를 관측하는 그런 기구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뭔가 둥글둥글 돌아가고. 혼천은 그 다음에 앙부일구, 자경루, 이거는 시계인데요. 선생님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와 같은 과학기구를 만들고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를 만들었대요. 아, 그렇구나. 예전에는 비가 내린 양을 알 수 없어서 비가 내린 뒤에 뭐 막대기 같은 것을 땅에 딱 꽂아서 어디까지 들어가고 또 어디까지 물이 흡수되었는지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구나 조금 왔구나를 판단했는데, 그거는 땅이 건조한 땅인지 또는 질퍽한 땅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비가 온 양도 영향을 받겠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건조한지 또는 축축한지 딱딱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측우기라는 그런 과학기계를 발명해서 이 지역에는 비가 어느 잘 왔구나, 또 이 지역에는 가뭄이 들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 측우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가뭄이 온 지역에는 좀 세금을 감면해주고, 농사가 잘 된 그 지역에서는 세금을 좀 더 걷고, 이렇게 측우기를 통해서 세금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 측우기 나와 있어요. 측우기. 바로 비, 오, 그리고 측정할 측. 그래서 비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고요. 여기 농사직설 나와 있네요. 우리 농법에 맞는 농법 책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농사 짓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책으로 각 지역의 관리들에게 나눠주고 각 지역의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농사법이 잘 맞아 라고 알려주는 거죠. 60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선시대 때에는 세종대왕 때 우리 세종대왕의 업적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떤 분야에서 먼저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에 선생님도 웃으면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방, 여러 가지 영역,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정치를 잘 하셨지만, 우선 과학 분야에서 보면 이 시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우주과학, 뭐 항공과학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농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고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그 시대의 과학의 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농사를 잘 짓기 위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학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지형, 우리의 날씨, 이런 땅, 이런 거에 맞는 농법을 개발한 게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의 발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우리 비 알아야 되겠죠? 측정합니다. 비의 양을 측우기.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10,000원짜리 지폐 옆에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혼천으라고 했죠. 혼천으. 이거는 하늘에 있는 별, 달, 하늘의 모양, 움직임, 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계들이 있는데 그 시계 이름은 앙부일구, 그리고 자경루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과학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나라에는 이전에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농법 사용했고요. 중국의 달력 사용했고요. 중국에서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달력이 우리나라랑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의 지금 지역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지도상에 세계의 그 지구상의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달력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은 우리나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각종 천문 현상을 연구하고자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혼천으를 만들었어요.
혼천을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혼천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하늘의 그런 움직임을 바탕으로 날짜를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칠정산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종류의 달력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달력인 칠정산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자, 여기 혼천은 나와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확대해서 보고 싶네. 지금 얼마나 멋스럽습니까? 혼천은. 바로 해와 달 이런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혼천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칠정산. 이 칠정산이라는 책은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만든 달력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달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 페이지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혼천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나와 있었어요. 자, 혼천의 이 10,000원짜리 뒤에 있는 거요. 해와 별, 달 이런 걸 관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달력인 칠정산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지금 선생님이 세종대왕의 업적에 반의 반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보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세종대왕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 태정, 태세, 문단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조선의 1대 왕이 누구죠? 태조 이성계죠. 1대 왕에는 우리 태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태정, 태세. 지금 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대 왕에는 태조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1대 왕의 버금갈만큼 그런 역할을 한 왕에는 태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방원, 태조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태종의 아들이 세종이에요. 세종대왕.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에요. 그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 한 명이죠. 세종대왕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대요. 조선왕조실록은요. 조선시대에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께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임금님 저쪽에서 막 열심히 적고 있는 서기?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서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임금이 하는 그 모든 말, 행동 그거를 다 적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쭉 보관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모든 왕들의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게 조선왕조실록이거든요. 이거는 그 왕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오늘 나에 대해서 뭐 썼어? 라고 물어볼 수 없을 만큼 기밀 문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적는 거죠. 조선왕조실록.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굶주리는 백성에게 옷을 주었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셨고 백성이 잘 사는 게 나라가 잘 사는 거라고 하셨던 대왕이에요. 악기의 소리를 듣고 음이 맞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았다. 이거 선생님이 이따 다다음 페이지 얘기할 텐데 음악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훌륭하셨던 왕이에요. 아픈 와중에도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세종대왕이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고기를 찾고 고기를 잘 드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는 조그만한 에피소드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그냥 추가적으로 해보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드디어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설명한다고 했던 시계들이 나와 있네요. 앙부일구라는 시계와 그리고 자경루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두 개는 모두 다 시계, 똑딱똑딱 시계입니다. 앙부일구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 앙은 우러러 본다. 그리고 부는 뭐냐면 가마솥이에요. 그러니까 가마솥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 모양이 가마솥 모양인데 그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마솥은 원래 뚜껑이잖아요. 솥뚜껑인데 그게 하늘을 우러러 보게 이렇게 뒤집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계이다라고 해서 앙부일구라고 하는데 가마솥이 하늘을 우러르고 있는 모양의 해시계라는 뜻으로 서울의 해전교와 종묘 앞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입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엄청 크게 시계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뭐 간판에서 시계가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딱 한복판에 설치한 그런 시계래요. 그런데 이 시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글자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양반들이 따로 있고 농사 짓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자나 뭔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말로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 기록으로 뭔가를 전달하거나 기록으로 된 거를 읽거나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대왕이 이거를 공공시계로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앙부일구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하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까지도 시계를 읽을 수 있도록 글이 아닌 그림을 새겨 넣은 거죠. 그림을. 그래서 그림자에 따라서 그림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거 비슷한 실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림자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우리 하루의 시간이 달라지죠. 해가 떠서 지니까 그림자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림자가 길거나 또는 짧아지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림을 새겨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앙부일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시계인데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하루의 시간, 해가 뜨고 지고 그럼 그림자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다 알 수 있는 공공시계가 바로 앙부일구. 가마솥을 거꾸로 해서 하늘을 우러르게 만든 모양, 그게 바로 앙부일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비가 와서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그럼 그 공공시계 못 보는 건가요? 이럴 때는 해시계가 아닌 물시계, 자경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경루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스스로 자요. 스스로 자. 격은 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쳐서 뭔가를 알려주는 알람시계라고 보면 돼요. 이 앙부일구는 15분마다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자경루는 2시간마다 종이 쳐요. 종이 쳐서 뭔가 그 소리와 그리고 종이 치면서 동물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물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경루는 스스로 종을 쳐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라는 의미로 2시간마다 12지신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 귀엽죠? 동물 인형이 종과 북을 울려서 시각을 알려주었고요. 이때 알려진 시각은 광화문으로 해서 서울 시내로 전달되어 백성들이 시각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경루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참 멋있죠? 멋있어요. 자, 자경루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물 항아리에서 물이 뚝 떨어져요. 네, 설명을 해봅시다. 물 항아리들에서 물이 뚝 떨어지면 물이 채워지면서 뭔가 이렇게 차오르거든요. 지표 같은 게. 이렇게 차오르면서 구슬이 탁 떨어져. 그럼 이 구슬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종과 북이 울리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뭐가 차오르면서 그게 팅 쳐서 구슬이 떨어지고 그 구슬에 의해서 구슬의 움직임에 의해서 북이 치고 종이 울리는 겁니다. 자경루, 자동 물시계라고, 자동 알람시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앙부일구, 자경루 어때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게 한 왕이 이룬 업적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나라 농법에 맞는 농사직설, 그리고 추구기, 혼천에 의해서 우리 지금 어떤 달력? 칠정산이라는 달력, 우리 고유의 달력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시간을 알 수 있는 앙부일구, 그리고 물시계, 자경루까지 이게 바로 과학 분야의 발전입니다. 자, 이제 문화 분야의 발전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세종 때에는요, 문화 분야에도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문화 분야에도. 세종대왕 하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세종대왕은 무엇을 하신 왕이니라고 물으면 1학년생들도 한글을 만드신 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읽고 있는 이 글자를 만드신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발전, 우리 글의 탄생이 문화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문화가 전달되고 소통되고 교류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초석, 시작은 바로 한글부터죠. 문화 분야에도 큰 발전이 있었어요. 자, 우선 훈민정음 이외에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치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던 궁중제사 음악이 있었어요. 궁중에서 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제례 음악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치고 또 우리나라 악기를 잘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악보인 정간보라고 여러분 음악 시간에 들어보셨을까요? 그 정간보도 만드신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에서 음악적으로도 정말 좋은 귀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듣고도 뭐가 틀렸는지를 바로 알아내신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치고 우리나라의 악보인 정간보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음악 얘기도 했고 선생님이 지금 음악 분야의 이야기도 했고 인쇄술도 크게 발전시켰어요. 훈민정음. 자,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자.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것을 글로 써서 전달을 해야 이렇게 세종대왕한테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글자를 모르니까 내가 말로밖에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글자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자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을 만들었어요. 우리 글.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야 돼. 우리 글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은 혀와 입술 그리고 여기 목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양에 따라서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천지인을 기반으로 만든 글자인데요. 자, 백성들에게 이 글이 널리 퍼지면서 정말 큰 문화 발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훈민정음 한글에 의해서 많은 책을 읽고 우리가 쓰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 지금 여기 책 볼까요? 훈민정음 해례보는 우리 글을 읽는 방법을 훈민정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삼강행실도라고 해서 한글을 가지고 지금 연료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것을 한글로 뜻을 풀어서 썼대요. 그러니까 한글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익혔으면 이제 책을 펴내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일반 농사를 짓는 그런 백성들도 옛날에는 책을 읽고 싶어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내가 아는 글씨가 없었는데, 내가 아는 글자가 없었는데 이제 한글로 된 책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읽을 수 있으니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훈민정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종 때에는 우리가 글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더 넓게 만들 수 있어서 읽기 쉽게 인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금속 활자 기술이 좀 더 발전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글자를 읽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활자 중독이라고 불리는 그 세종대왕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글자 사이 간격이 넓어지고 그래서 훨씬 더 책을 읽기가 수월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문화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문화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지금 이게 과학이고 세종시대에 과학했고요. 자, 과학을 이렇게 했고 그럼 선생님 문화를 이렇게 해볼게요. 문화는
아까 음악, 세종대왕이 음악, 우리의 음악도 또 정리를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지, 훈민정음, 우리 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인쇄술, 글자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져서 읽기 쉬워졌다라고 했어요.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세종대왕님께서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으시고,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국방 나오겠지? 우리가 국방 아직 안 했잖아요. 국방 나오겠죠? 세종대왕은 과학기술, 문화에만 힘쓰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인가? 국방에도 힘을 썼어요.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영토를 이렇게 넓힌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하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영토를 넓힐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 영역 확장에 힘쓰지 않았는데 세종대왕은 영역 확장에도 힘을 쓰신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는요. 자, 남쪽으로는 이 밑에서 백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던 그 왜구 일본 쪽에 그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스시마섬, 대마도를 정벌했고요. 스시마섬 정복을 했고요. 북쪽으로는 이제 위쪽으로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고려 말의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을 확장을 한 거예요. 영토를.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영토를 확장만 하면 안 되죠. 그 영토에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겠지. 영토를 확장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군 육진이라고 해서 사군이라는 것은 우리 군, 지금도 군 있잖아요. 마을이라고 하면 되고요. 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을 설치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압록강, 두만강 영역까지 영역을 확장한 거예요. 그리고 고을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세종실록 지리지와 같은 지리책도 만들어서 나랏일에 활용을 했대요. 자, 이렇게 영토까지 확장을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대박 아닙니까? 자, 국방에서 선생님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남쪽으로는 왜구가 너무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스시마섬을 정벌하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을 영토를 확장해서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자, 세종시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봐볼게요. 세종대왕의 이런 어마어마한 후광이 보이십니까? 자, 10,000원짜리가 괜히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었어. 그 종이가 괜히 빛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의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광 때문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빛이 났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이거 혼천으라고 했죠? 우주를 관측하는 혼천을.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 혼천으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뭘까요? 이거는 현대의 천체 관측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뒷면에는 과거와 현대의 과학 발전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세종시대의 천체 관측 기구, 이건 지금의 천체 관측 기구.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 과학의 발전, 이게 지폐 한 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지폐뿐만이 아니라 1,000원, 5,000원, 5만원. 여러분 지폐 살펴보시면 한 나라의 지폐 안에는요, 그 나라의 과학, 문화, 예술, 다양한 분야의 모습이 함축되어 나타나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6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세종시대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과학, 문화, 국방,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오색 빛깔로 우리나라의 발전, 조선의 발전에 힘쓰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왕, 세종대왕이었는데요. 자, 먼저 농사 부분에서는 그 시대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과학은 농사를 위한 과학이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과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 우리나라의 기후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농사 짓는 농법을 개발했고, 그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농법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혼천은
바로 별, 그리고 달 이런 거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의한 달력, 우리 달력이 7.4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기, 그리고 시계들 보면 앙부일구, 물시계, 자경루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에서는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 그리고 인쇄술, 글자 사이 간격이 넓어졌죠?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음악, 훌륭한 귀를 가지신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음악을 아악, 궁중제례 음악을 아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음악, 우리 음악을 또 정리했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방, 남쪽으로는 쓰시마섬 정벌, 북쪽으로는 북방 위쪽의 땅을 더 넓히셨고 사군 육진을 설치했다더라 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농법, 우리 달력, 우리 글자, 우리 음악 어때요? 자주적인 색깔이 더 강해진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국방이 더 튼튼해지니 자주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세종대왕이 정말 어마어마한 왕이시네요. 세종대왕만 훌륭한 왕일까요? 우리 항상 고구려 시대도 그렇고 백제 시대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전성기 때의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이전의 왕들이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할 수 있었던 건 바닥이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세종대왕 때도 선생님이 앞에 여기서 설명을 했던가요? 그렇죠. 태정태 이렇게 세 왕들이 나라의 기반을 든든하게 왕권을 잘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이 바로 이렇게 문화 발전에 힘쓸 수 있었던 거죠. 왕권이 막 이렇게 강해지지 않은 위태위태로운 조선 초기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 왕께서 앞에서의 그런 기반을 단단히 잡아 놓았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이렇게 문화 발전에 과학의 발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탐구 활동으로 살펴볼게요. 이런 훈민정음인데요. 1443년 임금님께서 친히 한글 28자를 만드셨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이시고 이를 훈민정음, 훈,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 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를 풀 수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글자를 만드나니 나는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세종대왕이 만든 게 훈민정음인데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게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세종대왕과 집현전에 있는 학자들이 같이 만든 공동 창작물인가 아니면 세종대왕 혼자 유일한 독자적인 창작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땐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하고 과학적인 글자라서 공동으로 만들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훈민정음 발표하는 날까지 그 전에는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뭔가 연구한다더라, 글자를 개발한다더라, 준비한다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훈민정음이 뭔가 혼자만의 비밀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훈민정음을 발표하는 날 짜잔 하고 혼자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신하들은 사대주의, 중국을 이렇게 우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글자를 받아서 써야 되고 그래야 그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글이 있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는 중국 밑에 있는 중국을 떠받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서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관리들이 관리를 못해서이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세종대왕님께서는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계속해서 한국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걸로 관련된 책도
쓰셔서 멀리 이렇게 백성들에게 배포를 하고 하면서 한글의 초반에는 이렇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멀리 이렇게 나가지 못했지만 점점 이 한글의 위대함 덕분에 널리 퍼져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히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세종 때에 이루어낸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이 교과서에 담기에 부족한 양입니다. 그렇죠?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자, 첫 번째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는 우리 과학은 농사라고 했어요. 그 시대 과학은 농사직설, 그리고 추구기, 비우는 거, 시계, 앙부일구, 자경루, 그리고 10,000원짜리 뒤편에 있는 혼천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달력인 칠정산, 이렇게 과학의 발전 생각해 보시고, 자, 문화의 발전에서는 당연히 훈민정음 나와야겠죠. 그리고 인쇄술,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악 잘 정리해 놓으셨고, 그리고 국방까지 책임을 지셨어요. 아래로는 스시마섬 정벌, 위로는 사군 육진 개척.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이 바로 이 10,000원짜리에 계신 겁니다. 자, 앞으로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따다다다닥 많아야겠죠? 여러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선생님과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통해서 다시 한번 꼭 훑어보도록 하세요.